안녕하세요. 25년 2월 26일 수요일 모닝 데일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가지수 먼저 보실게요. 우리나라 국장, 그래도 이 정도면 방어를 잘 한 것 같아요. 저는 마이너스 0.57%, 네, 이 정도면 반응을 잘 했다. 코스닥도 마이너스 0.5%, 좀 오전에는 뭐 많이 하락을 해서 시작을 하다가 이제 금리 인하, 어제 금통이 있었죠.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좀 돌렸던 모습입니다. 개인이 많이 샀었죠. 개인의 힘으로 좀 돌렸다. 외국인 기관은 계속 매도를 했지만 개인이 요새 며칠 한 2주 됐나요? 2주 정도? 1주 정도는 계속 좀 사면서 장을 좀 밑에서 받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국장이 양호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상해 종합도 마이너스 0.8%, 홍콩항생 마이너스 1.4%, 니케이 마이너스 1.4%. 많이 빠졌어요. 어제 아시아장 많이 빠졌습니다. 지난 간밤에 있었던 그 미국 쪽 주식 조정이 아시아에서도 좀 영향을 미치는 바람에 이 부분이 계속 작용을 했다. 독일도 양호는 했네요. 독일도 양호했고요. 결국 뭐 미국 테크와 관련된 거 하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거 부분들은 빠졌고, 니케이는 버핏 아저씨가 일본 상사들은 계속 산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엔화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순 없죠. 그래서 니케이는 앞으로도 좀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미국장 나스닥 1.13% 계속 빠져요. 계속 안 좋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완전 순식간 얼마 안 걸렸습니다. 순식간에 빠져버렸고, S&P 500은 그래도 S&P는 좀 잘 버텼어요. 마이너스 2%. 사실 장중에 마이너스 1%까지 쭉 날아갔다가 좀 돌아왔죠. 돌아는 왔습니다. 홈디포 이런 거 잘 나오면서, 실적이 잘 나오면서, 좀 날아갔다가 돌아온 구설생했다라는 건데요. 결국 이 모든 시발은, 여러분 말씀 몇 번 했지만, AI 캐펙스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피크아웃 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어떤 증명이라고 해야 되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서버 임대 계약을 취소를 했죠. 그 얘기가 나오면서 크게 두렵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드디어 과잉 공급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을 과연 이 엔비디아가 어떻게 받아 올릴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써올린 작은 공을 엔비디아가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이냐가 관건이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한국 시간으로 27일이죠. 내일 오전에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미국장 끝나고 나올 것 같은데, 이때 어떻게 되느냐가 이번 조정 장세에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조정으로 쭉 갈지 아닐지를 결정짓는 가장 큰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원자재입니다. WTI 드디어 70불이 뚫렸습니다. 그 견고하던 70불 선, 하나, 둘, 세 번째 반등 또 하나 싶었더니만 바로 뚫어버렸죠. 69불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뭐였냐, 이란 제재로 인해서 이제 다시 또 공급에 대한 어떤 우려가 좀 있었는데, 오늘은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하락으로 오늘 좀 수요적이죠. 수요적 압력이 또 내려오면서 2.2% 많이 빠졌네요. 2.2% 빠지면서 쭉 드디어 70불을 깼습니다. 70불이나 뭐 몇 불 뭐 이런 게 뭐 원유 트레이더들이 어떤 수준을 딱 정해놓고 하진 않지만, 이런 빅피거들 70, 80,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9만,
이런, 아니면 주가지수 2,500, 이렇게 나오는 이런 빅피거들을 깨고 내려가는 것들은 좀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것들 어떤 심리적인, 트레이더의 심리적인 저항을 무너뜨리고 어떤 지지를 받고 해주고 어떤 결국은 행동 양식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70불이 끊어지는 거는 저도 한 명의 어떤 종사자로서 이런 걸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70불 깨진 건 꽤 큰 의미가 있어 보이고, 이젠 60불 초반하고 60불 후반대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이 이제 국면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천연가스가 또 어제 6% 빠졌습니다. TTF 이쪽 가격 많이 빠졌고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최종장에 들어온 것 같죠.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데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고, 얘네들은 좀 여러 가지로 좀 나라 뺏기는 기분이라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어쨌든 유럽 전체는 그래도 경제적인 면을 봐서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러시아 가스가 싼 가격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 러시아도 제재가 더 심해지는 와중에 죽다 살아날 수 있다. 러시아 경기 좋은 건 아무래도 전쟁 경기죠. 이게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돌파가 마련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금이 많이 빠졌어요. 금이 37불 온즈당 빠지면서 1.28%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요 금융 추세를 더 이상 여기서 쭉 이어가지 못하고 원래 이렇게 꺾이지 않으면 여기서 돌파를 해줬어야 되는 부분이죠. 여기서 상승 추세가 쭉 이어지다가 이제 약간 상승 여력이 떨리는 와중에 여기서 위로 갈 거냐, 아니면 밑으로 갈 거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밑으로 갔다. 그래서 금을 3,000불을 뚫지를 못했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이게 차익 실현 중인데, 그러면은 뒤에 있는 어떤 스트럭처링한 것들, 그 구조적인 것들이 다 바뀌었냐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고요. 그래서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고, 그렇다면 매수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새 좀 주목하고 있는 거는 BDI예요. BDI 10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상승세가 무섭죠? 그래서 쭉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쭉 올라와 버렸습니다. 이렇게 레벨업을 하는 데는 다 또 이유가 있을 것인데, 교역량이 분명히 늘었어요. 교역량이 늘었고,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지 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죠. 지금 관세 시대에도 불구하고 교역량이 늘었다. 이런 정치공학적인 것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글쎄요, 미국이 다른 나라들하고 하는데 미국 경기가 꺾인다? 그러면 다른 경제 구역들이 미국을 굳이 미국에게 이렇게까지 저자세로 굽히면서 해야 할까? 딴 쪽에서 경기가 살아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환율 보시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원달러 1430원, 약 3원 정도 3원 정도 올랐습니다. 0.21%. 기준금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안정적이었다. 왜냐?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기준금리 인하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서 크게 움직임이 없었다. 이미 알고 있는 위험은 위험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달러와 106.2포인트, 0.3% 또 하락을 하면서 약세 기조가 이어갔습니다. 완만하게 쭉 약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이제 거의 최저 수준에 근접을 해버렸어요. 어느 사이에 106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하향 추세를 더 이어갈지, 저는 좀 더 이어갈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달러는. 달러와 약세 추세에 맞춰서 N달러 0.4% 하락을 하면서 엔화 강세 보였고요. 유로화당 1.05
다시 또 올라가면서 0.4% 강세, 달러와 연동된 흐름 보였습니다. 어제 환 쪽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제가 같이 환 카트를 넣고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 87,000불. 어제 하루 동안 지금 3,800불이 빠졌습니다. 4.17%. 많이 빠졌죠. 저는 비트코인 위험하다 말씀을 드렸고, 이게 위험자산의 프락시다라고 생각을 해왔었던 차이인데, 여러 번 또 말씀을 드렸죠. 모닝 데일리에서도. 하지만 그래도 9만 불은 지킬 줄 알았어요. 9만 불은 지킬 줄 알았는데, 이걸 못 지키고 이렇게 갈 줄은 좀 몰랐습니다. 이 정도까지 빠질 줄 몰랐는데, 이 정도에서 끊길 줄 알았는데, 여지없이 뚫어버리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좀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지켜는 보고 있고, 또 이런 걸 봐야 또 뭐든지 다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좀 보고 있는데, 좀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은 뭐든지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 금리 쪽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기준금리 다시 25bp 인하하면서 인하 사이클 재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채권시장 큰 변화 없었어요. 3년물 1bp, 10년물 2.7bp, 전일 미국장 빠진 거 생각하면 정말 소소하게 빠졌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얼마 안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장 예전 하락했던 부분까지 가지도 않았고 10년물이 조금 더 내려가긴 했는데 택도 없죠. 글로벌 금리 빠진 거에 비하면 큰 변화 없이,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을 보시면 아시아장은 호주는 그래도 한 4bp 빠졌어요. 우리나라하고 같은 방향성을 많이 보여주는. 일본이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5.1%. 이것들은 왜 빠졌냐? 결국 위험자산 조정이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으로서의 존재감을 간만에 뽐내지 않았나, 채권이라는 것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이 미국장에서도 어젯밤에 나타났죠. 미국 10년물 10.5bp 빠졌고요. 미국 제2년물 7.7bp 빠졌습니다. 연속으로 많이 빠졌어요. 미국 10년물은 순식간에 4.3%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4.5%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올라가면 사야 된다, 이런 말씀도 쭉 드리고 했었는데, 순식간에 20bp가 빠져버렸습니다. 정말 빠르게 빠진 거예요. 빠르게 빠졌습니다. 빠르게 쭉. 2년물도 무시무시하게 빠졌죠. 쫙. 이런 거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런 거 진짜 조용한 아침의 나라답다. 변동성이 너무 죽었다 라는 생각을 일단은 합니다. 미국채 4.3%까지 금리가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흐름을 볼 때 이것은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경제 지표 보실게요. 어제 기준금리 인하 있었습니다. 금통이 있었고요. 우리나라 기준금리 2.75%, 달하게 됐습니다. 간만에 2%대로 다시 내려갔고요. 기준금리 인하 자체는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하지 않았던 거는 과연 매파적일 것이냐, 어제 하는 총재가 매파적이지 않았을까라는 거를 이쪽 시장에 계셨던 분들은 많이 예상을 하셨던 것 같고, 하지만 그렇게 매파적이지 않았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제 미국장 끌어내린 것들을 보면 결국 소비자 신뢰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 AI 테크 캡엑스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컸다라는 것 같지만, 어쨌든 명분은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 컨퍼런스 보드, 이걸 어제 말씀을 드리는 걸 깜빡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했었는데, 예상치가 102포인트였는데 98로 나왔어요. 많이 빠졌죠. 네.
소비자 신뢰 지수는 이제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하고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요거 두 가지를 많이 쓰는데요. 둘 다 뭐 이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있어서 이제 경기에 대한 하락, 경기 둔화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라는 생각이고요. 추가적으로 아마 이번 주에 있을 제가 백문이 불여 1차트에 얘기를 하지 않겠나 싶지만 어제 한국은행 경제 전망이 있었습니다. 경제 전망이 있었고 경제 전망에서 이제 좀 우리나라 2025년 경기를 GDP 성장률 1.5%로 전망을 했어요. 24년은 2%였습니다. 1.5%, 0.5%가 하락을 하는 거죠. 예, 조정을, 그리고 원래 기존에는 1.9%로 전망을 했었는데, 이거를 0.4%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행인 거는 2026년은 1.8%를 그대로 일단 유지를 했다라는 쪽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아마 백문이 불여 1차트에서 얘기를 할 것 같고요.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는 총재 기자회견을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좀 쓴소리를 했어요. 1.8%라는 것이 낮은 경제 성장률 같은데 이렇게 되면 또 기준금리 인하를 더 추가적으로 할 거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자분의 질문이 있었고 요거에 대해서 하는 총재가 내린 답한 거는 우리나라는 이게 진짜다. 이게 이 정도면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실력은 1.8% 정도 수준이다. 잠재성장률 2%, 1.8%, 잠재성장률 1.8%이 수준이 이게 진짜다. 이게 잠재성장률 수준이다. 그 정도로 후퇴했다라는 얘기고요. 그 사이에 그동안은 결국은 필요한 건 구조조정이다. 어렵고 아프겠지만 해야 된다라는 처방을 하셨어요. 기준금리나 뭐 이런 것들, 뭐 재정 쓰고 하는 것들은 결국 전부 다 진통제다. 진통제고 진짜로 필요한 거는 구조조정, 새로운 신산업 찾기 이런 걸 해야 되는 또 그 과정에서 아픔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 우리나라 한국 경제에 대한 진짜 일타 강사는 BOK에 있었다. BOK에 모여 있었고 그래서 한국은행이 어느 정도 좀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에 대해서 좀 나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좀 필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그 자료를 한번 종종 찾아보는 편인데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은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얘기들이 정말 많아요. 네, 오늘의 이벤트 및 포커스 보겠습니다. 신규주택 판매 예정이 되어 있고요. 기존주택 판매 좀 줄었었죠. 좀 줄어서 나왔었는데 신규주택 판매 어떨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2월 셋째 주 EIA 원유 재고 증감 나옵니다. 유가 60불대로 일단 내려왔죠. 70불을 깨고 내려왔을 때 69불 이렇게 내려왔고요. 박힌 리치몬드 연준 총재, 보스틱 애틀란타 연준 총재 연설 있습니다. 크게 어떤 스탠스를 따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고 기존 스탠스 유지할 것 같고요. 이번에 포커스 나스닥이 월봉으로 보시면 뭐 이렇게 옆으로 좀 살짝 약보합 이렇게 나오는 뭐 차트들은 있지만 월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은 2024년 4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러면 뭐 거의 한 1년 좀 안 됐죠? 1년 좀 안 돼서 한 10개월 만에 처음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내러티브가 바뀌었어요. 내러티브가 바뀌어서 기존에는 뭐 빠지면 다시 뭐 다른 AI에 대한 의구심은 없었습니다. AI는 계속 성장하고 쭉쭉 나가야 되고 키워야 하는 산업이라는 거는 얘기를 계속 해왔고 여기에 대한 투자는 계속 지속하겠다라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내러티브가 바뀐 게 뭐냐면은 일단 과잉 투자가 됐다. 과잉 투자다. 그리고 그게 한번 나왔죠.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실제 임대계약 취소라는 어떤 액션으로 실제로 나와버렸어요. 캐펙스가 계속 투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산업은 계속 발전할 거다라는 내러티브가 좀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거에 계속 바뀐 채로 갈지를 오늘 엔비디아가 진짜 키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요 부분 그래서 단순히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실적 발표는 좀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거, 이게 뭘까요?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지금 낮은 인플레, 그리고 낮은 인플레 원하는 건 결국 자기 치세하에서 살기 좋아졌다. 예전 레이건 시대를 꿈꾸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코스트 오브 리빙이 좀 낮아야 돼요. 코스트 오브 리빙이 낮아야 되고, 그런 물가가 낮아야 되고, 주거비가 또 큰 부분을 차지할 텐데, 이 부분이 낮아야 되는데, 주거비를 낮추는 가장 큰 건 뭐다? 금리입니다. 금리가 낮아야 새로운 집값들이 싸져요. 그래서 이런 신규 주택 판매, 기존 주택 판매가 늘고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존 주택 판매 빠졌죠? 이러한 부분들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식 올라가고 이 부분은 이미 그동안 많이 올라서 트럼프에게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첫 번째 우선순위는 살기 좋아지는 것, 미국인들이 살기 좋아지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대통령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이 방법이 과연 어떤 거냐에 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회복, 이런 것들을 트럼프는 원하기 때문에 달러와도 계속 약세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탑픽은 국장이다. 주식 쪽에서는 국장이 드디어 힘을 발휘할 때가 왔다. 이때가 물 들어올 때니까 노를 저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중시해야 될 게, 이렇게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이 올 때, 좋은 상급지로 싹 갈아타듯이 하듯 좋은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현금이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고, 유동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버핏은 대단한 것 같아요. 현금 수성 자산 지금 가장 최대로 갖고 있죠. 역시 영감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도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지금까지 마켓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